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이 얼된 농구 토토 승호패 9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분들께 공유 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2024년 새해에도 농구와 축구, 배구, 종목을 가리지 않고 프로토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프로토 조합픽 뿐만 아니라 구매 금액을 줄인 승 5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호크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는 직전 토론토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4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토론토를 상대로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뒀던 애틀랜타입니다. 에이스 트레이 영이 30득점 12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부상으로 결장한 디존테 머레이를 대신해 주전 가드로 출전했었던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도 3점슛 4개 포함 24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백코트 듀오의 활약뿐만 아니라 프론트코트진의 활약도 빛났는데, 사딕 베이와 제일런 존슨 두 포워드가 43득점을 합작하는 동시에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주전 센터 클린트 카펠라도 19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달성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핵심 가드 디존테 머레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고, 핵심 포워드인 디안드레 헌터가 여전히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레이커스는 화요일 휴스턴 원정 경기가 있는 반면 애틀랜타는 화요일 휴식을 취하는 만큼 특유의 빠른 템포를 앞세운 공격 농구를 펼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레이커스는 지난 골든스테이트전을 2차 연장 접전 끝에 한 점 차로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2차 연장 종료 직전 한 점 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르브론 제임스가 천금 같은 자유투를 얻어냈고 2구 모두 성공시키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레이커스입니다. 이날 르브론은 36득점과 더불어 무려 20개의 리바운드와 12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 결승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도 29득점 13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최근 절정의 슛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디안젤로 러셀도 3점 슛 5개 포함 28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최근 벤치에서는 제러드 벤더빌트와 하치무라 루이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 두 선수 모두 3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레이커스는 화요일 휴스턴 원정에 이어 수요일 곧바로 애틀랜타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고,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2승 5패라는 다소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화요일 오전에 치러졌었던 휴스턴 원정에서 대패를 당한 레이커스인 만큼 이번 애틀랜타 원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와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지난 LA 클리퍼스전 대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선수들 대부분이 극심한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홈에서 19점 차 무력한 패배를 당한 보스턴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21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분전했지만 제일런 브라운과 데릭 화이트 등 핵심 스코어러들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한자릿수 득점에 그쳤던 게 뼈아팠습니다. 얼마 전까지 홈에서 20전 전승을 달리며 원정팀에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보스턴의 TD 가든인데 최근 덴버와 클리퍼스에게 연달아 패배하면서 시즌 첫 홈경기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치러졌던 화요일 뉴올리언스전을 역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보스턴이고 이번 인디애나전이 백투백 일정이지만 올 시즌 백투백 경기에서 6승 2패의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과 그 6승 중 1승이 인디애나전이었던 걸 감안하면 불리한 일정 자체가 보스턴의 발목을 크게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목 부상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었던 주전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출전 여부는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번 경기 상대 인디애나와 올 시즌 2승 2패를 주고받은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직전 뉴올리언스전을 잡아내면서 홈경기 연패를 끄는 보스턴인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멤피스전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선수 통틀어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멤피스에게 6점 차 승리를 거둔 인디애나입니다. 주전 센터 마일스 터너가 결정했지만 파스칼 시아캄과 제일런 스미스가 나란히 19득점을 기록하면서 터너의 공백을 잘 메웠고 앤드류 네마드와 에런 니스미스도 나란히 16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벤치 에이스 베네딕트 메서린이 24득점을 기록하면서 벤치 구간을 잘 이끌어줬던 게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올 시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야심차게 파스칼 시아캄을 영입한 인디애나인데 시아캄 합류 이후 내리 3연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주춤했었지만 최근 다시 3연승에 성공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이자 야전사령관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복귀도 임박한 만큼 이번 보스턴전에서 할리버튼이 출전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보스턴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뉴욕은 지난 마이애미전 대승을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32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줄리어스 랜들과 오지 아누노비 두 포워드 원투펀치가 나란히 19득점을 기록하면서 마이애미를 화력으로 압도했었던 뉴욕입니다. 최근 10경기 8승 2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욕인데 이 구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토론토로부터 영입한 오지 아누노비가 뉴욕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아누노비 합류 이후 14경기에서 12승 2패라는 놀라운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입니다. 아누노비를 영입하기 위해 주전 포워드 RJ 베럿과 벤치 에이스 임매뉴얼 퀴클리를 떠나보냈지만 베럿의 공백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누노비가 맹활약하고 있고 벤치에서도 쿠엔틴 그라임스와 마일스 맥브라이드가 힘을 내주면서 퀴클리의 공백을 어느 정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뉴욕에게도 한 가지 악재가 생겼는데 주전 포워드 줄리어스 랜들이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랜들이 결장하는 동안 조시 하트와 프레셔스 아치우와 같은 포워드 자원들이 랜들의 공백을 얼만큼 메워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상을 제작하던 도중 치러진 화요일 샬럿전 대승을 거둔 뉴욕인데 이 경기에서 핵심 포워드인 오지 아누노비가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결장을 했습니다. 아누노비 없이도 샬럿을 상대로 21점 차 대승을 거둔 뉴욕이지만 공수의 핵심인 랜들과 아누노비가 이번 유타전 모두 결장한다면 뉴욕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원정팀 유타는 지난 샬럿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에이스 라우리 마카넨이 3점슛 7개와 더불어 33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존 콜린스도 20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콜린 섹스턴도 24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벤치에서도 조던 클락슨과 워커 캐슬러, 키온테 조지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샬럿과의 득점 공방에서 밀리지 않았던 유타입니다. 최근 주전에서는 마카넨과 콜린스, 섹스턴 이렇게 3인방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조던 클락슨이 벤치 구간을 잘 이끌면서 시즌 초반에 비해 경기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유타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10경기 7승 3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 구간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격력이 물이 오른 유타입니다. 다만 영상을 제작하는 도중 치러진 화요일 브루클린 원정에서 주전 선수들 대부분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면서 대패를 당한 유타입니다. 원투펀치 마카넨과 섹스턴이 모두 부진했었는데, 이번 뉴욕전 역시 이 둘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이날 주전과 벤치 선수 통틀어 6명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포틀랜드를 잡아낸 시카고입니다. 팀의 에이스 더마 드로잔이 20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었고, 신성 코비 화이트도 3점슛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15득점을 올리면서 화력 지원을 했습니다. 패트릭 윌리엄스의 결장으로 인해 오랜만에 주전으로 출전한 아이오 도수무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주전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도 1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비록 경기를 승리하긴 했지만 25%의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하위권 팀인 포틀랜드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시카고인데, 팀의 신성 코비 화이트가 3점슛을 9번 시도해 단 한 번만 성공시켰던 게 아쉬웠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잦은 부상과 트레이드설로 인해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잭 라빈을 대신해 새롭게 팀의 해결사로 떠오른 화이트인데, 확실히 3점슛 기복이 있는 선수인 만큼 이 화이트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요동치는 경우가 많은 시카고입니다. 이번 토론토전 역시 코비 화이트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토론토는 직전 애틀랜타전을 아쉽게 한 점 차 석패하면서 5연패를 당한 동시에 최근 10경기 1승 9패라는 극심한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직전 경기 팀의 에이스 스카티 반스가 24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데니스 슈로더 백코트 조합이 30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트레이드 이후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던 임매뉴얼 퀴클리와 RJ 베럿이 모두 부상으로 인해 최근 경기들에서 결장했고, 이번 시카고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팀의 핵심이었던 오지 아누노비와 파스칼 시아캄을 모두 트레이드하면서 특유의 포워드 중심의 농구를 펼칠 수 없게 된 토론토고, 주전 센터 야코 퍼들도 발목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퀴클리와 베럿의 출전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시카고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골든스테이트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아쉽게 한 점 차 석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에이스 스테픈 커리가 3점슛 9개 포함 46득점을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맹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클레이 탐슨과 앤드류 위긴스가 46득점을 합작했고, 팀의 신성 조나단 쿠민가 역시 22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손에 꼽을 명경기를 연출한 골든스테이트지만 지난 세크라멘토전 한 점 차 패배에 이어서 다시 한번 레이커스에게 한 점 차 패배를 당하면서 클러치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테랑 포인트 가드 크리스 폴이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클러치 상황 스테픈 커리가 메인 볼 핸들링과 득점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데, 물론 커리가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턴오버도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클러치 상황까지 경기를 끌고 가지 않는 게 베스트지만 올 시즌 골스는 유독 4쿼터에 넉넉한 점수 차이를 지키지 못하고 경기를 접전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필라델피아전 역시 경기가 접전으로 흐른다면 4쿼터 막판 얼만큼 집중력을 잃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포틀랜드전 주전들이 대거 결장하면서 26점 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센터 조엘 엠비드와 주전 가드 타이리스 맥시가 결장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 엠비드와 맥시가 결장하면서 어느새 3연패를 기록 중인 필라델피아고, 확실히 두 원투펀치가 없으니 경기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번 골든스테이트전 역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이 두 명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 둘 중 한 명이라도 결장한다면 필라델피아에겐 상당히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 5패나 프로토 배팅 시 엠비드와 맥시의 출전 여부를 필히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가 출전이 불투명한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 5패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째 경기는 샬럿 호네츠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샬럿은 직전 뉴욕전 대패를 당하면서 4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루키 브랜든 밀러가 29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마일스 브리지스가 21득점 10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PJ 워싱턴과 케일런 마틴이 30득점을 합작했지만 벤치 자원들이 득점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면서 뉴욕에게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에이스 라멜로 볼이 다시 한번 발목 부상으로 인해 직전 경기 결장했고, 여전히 팀의 핵심 포워드인 고든 헤이워드와 센터 마크 윌리엄스가 결장을 이어가면서 100%의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샬럿입니다. 이번 시카고전 역시 라멜로 볼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올 시즌 이미 시카고에게 3연패를 당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시카고의 코멘트는 4번 경기 분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홈에서 토론토전을 치르고 목요일 샬럿 원정을 떠나는 백투백 일정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시카고의 백투백 경기 성적은 3승 5패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시카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시카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7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체급 차이가 나는 경기로 빠르게 코멘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은 지난 디트로이트전과 샌안토니오전을 연달아 승리하면서 6연패를 끊고 2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여전히 동부 컨퍼런스 하위권에 위치해 있고, 특히 올 시즌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29위, 팀 평균 실점도 124.2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높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 제임스 하든 이 삼각편대를 막아내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클리퍼스가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패배하면서 5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최근의 경기력과 흐름이라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는 직전 피닉스전을 패배하면서 7연패를 당했습니다. 연패 구간 팀 평균 득점 101.7점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10경기 기준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리그 전체 30개 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1월 중순에 부상으로부터 복귀한 지미 버틀러가 점점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적생 테리 로지어도 팀에 점점 적응하는 모습이지만 팀 전반적으로 야투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공격 템포도 원체 느린 팀이라 답답한 공격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는 특유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끈적끈적한 경기를 펼치는 팀인데, 최근 3연패 구간 평균 실점이 128.7점에 달할 정도로 수비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난 마이애미의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인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공수 양면에서 제대로 된 조정이 없다면 세크라멘토 상대로 고전이 예상되는 마이애미입니다. 원정팀 세크라멘토는 직접 멤피스전을 승리하면서 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장한 멤피스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었는데 경기 종료 2분여를 남기고부터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간 세크라멘토입니다. 특히 주전 센터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활약이 빛났는데 사보니스는 이날 20득점과 더불어 무려 26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그야말로 페인트 존을 지배했습니다. 에이스 디에런 팍스도 23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고 케빈 허더와 해리슨 반즈가 2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최근 팀의 신성 키건 머레이가 3점슛 야투 기복을 보이고 있고 벤치 에이스 말릭 몽크의 경기력이 부진한 건 세크라멘토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투펀치 팍스와 사보니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LA 레이커스전 주전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대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올스타 센터로 성장한 알페렌 센군이 31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고 제일런 그린도 34득점을 올리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딜런 브룩스도 17득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을 이어갔고 특히 올 시즌 데뷔한 루키 캠 위트모어가 벤치에서 출전해 20득점을 기록하면서 휴스턴의 벤치 에이스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주전 가드 프레드 밴블릿이 극심한 야투 단조를 보이고 있는 건 아쉬운 대목이지만 확실히 홈에서는 경기력이 살아나는 휴스턴이고 무엇보다 최근 에이스 센군이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뉴올리언스는 직전 보스턴전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3쿼터까지 보스턴을 상대로 리드를 내주지 않았던 뉴올리언스인데 4쿼터 야투감이 살아난 보스턴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직전 보스턴전 원투펀치 브랜든 잉그램과 자이언 윌리엄슨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잉그램이 28득점, 자이언이 2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3연패 구간 주전 가드 CJ 맥컬럼이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평균 11.7득점으로 다소 저조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 뉴올리언스 부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맥컬럼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고 팀 전반적으로 기복이 있는 3점슛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댈러스 매버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오클라호마전 6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지난 샌안토니오전 1점차 석패를 만회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2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칼 앤서니 타운스와 루디 고베어, 미네소타가 자랑하는 트윈타워가 나란히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니켈 알렉산더 워커와 제이든 맥데니얼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고 벤치에서는 나즈 리드와 조던 맥러플린이 1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올 시즌 현재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1위를 계속해서 사수하고 있을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미네소타고 이 수비력을 바탕으로 서부 컨퍼런스 1위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경쟁자 OKC를 잡아내면서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 상대 댈러스가 페인트 존에 약점이 있는 팀인 만큼 타운스와 고베어 두 트윈 타워를 필두로 수비적인 농구를 펼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댈러스는 에이스 루카 돈치치의 맹활약에 힘입어 직전 올랜도전 2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돈치치는 45득점 15어시스트 9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맹활약을 펼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36득점을 올리면서
돈치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고, 루키 센터 데릭 라이블리 2세도 20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골밑 싸움을 잘해줬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 존에 고베어와 타운스 두 거인이 버티고 있는 팀이고, 리그에서 수비력이 가장 좋은 팀인 만큼 댈러스가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 같습니다. 에이스 돈치치의 활약은 물론이고 루키 센터 데릭 라이블리가 제 몫을 해줘야만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워싱턴전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3쿼터 종료 시까지 경기를 리드했었던 샌안토니오인데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워싱턴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루키 빅터 웬바냐마가 22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데빈 바셀도 24득점을 올리며 제 몫을 해줬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제레미 소엔이 극심한 얕은 한조를 보이며 2득점으로 침묵했던 게 뼈아팠고, 경기 막판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 팀의 원투펀치가 결정적인 턴오버를 연발했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트레 존스를 팀의 포인트 가드로 낙점한 후 경기력이 많이 향상된 샌안토니오고, 웬바냐마와 바셀, 존슨 이렇게 팀의 핵심 스코어러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올랜도전 역시 트레 존스의 리딩하에 앞서 말씀드린 3인방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올랜도는 직전 댈러스전 아쉬운 2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1, 2쿼터까지 큰 점수 차이로 경기를 리드했었던 올랜도인데 3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팀의 에이스 파올로 벤케로가 36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프란츠 바그너도 21득점을 올렸지만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2점차 역전패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주전가드 마켈 펄츠의 결장이 뼈아팠던 경기고, 수비의 핵심인 조나단 아이작도 댈러스전 부상으로 경기 초반 코트를 이탈했던 게 패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샌안토니오전 역시 펄츠와 아이작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겠고, 웬델 카터 주니어와 모리츠 바그너, 올랜도의 이 두 센터가 샌안토니오의 빅터 웬바냐마를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라호마는 직전 미네소타전 아쉬운 석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디트로이트전 충격의 16점 차 패배를 당한 데 이어 홈에서 미네소타에게 다시 한번 패배를 기록한 오클라호마입니다. 최근 오클라호마의 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주전 센터 챗 홈그렌의 폼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홈그렌은 최근 2경기 연속 야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고, 공수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시즌 부상으로 인해 시즌을 통째로 날렸던 홈그렌이 올 시즌 계속해서 경기를 출전하면서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모습이고, 원래 높이가 좋은 팀 상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오클라호마인 만큼 확실히 최근 연달아 만났던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 같이 강력한 센터를 보유 중인 팀들에게는 앞으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덴버를 올 시즌 이미 2번이나 잡아냈던 오클라호마지만 최근 홈그렌의 경기력으로는 요키치를 제어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직전 경기 주전과 벤치의 핵심인 제일런 윌리엄스와 아이제아조가 나란히 부상을 당한 점도 오클라호마에겐 대형 악재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직전 미러키전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자말 머레이가 35득점을 기록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니콜라 요키치도 25득점 16리바운드 12어시스트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10경기 연속 25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요키치고, 이 구간 트리플 더블 3번, 더블 더블은 10경기 모두 기록했을 정도로 폼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오클라호마가 높이가 있는 팀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만큼
요키치가 다시 한번 활약해준다면 덴버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팀이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브루클린 네츠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브루클린은 모처럼 선수들의 야투율이 폭발하면서 유타 상대로 33점 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미칼 브리지스가 33득점을 기록했고 캠 토마스도 25득점을 올리면서 제 몫을 해줬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벤 시몬스도 10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로니 워커 4세와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31득점을 합작하면서 유타를 화력으로 제압한 브루클린입니다. 오랜만에 부상에서 복귀한 벤 시몬스가 인상적인 복귀전을 치렀고 최근 부진을 이어오던 로니 워커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직전 유타전 1승 이상의 수확을 얻은 브루클린입니다. 에이스 미칼 브리치스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최근 캠 토마스의 득점력도 다시 살아난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올 시즌 이미 피닉스를 상대로 1승을 거둔 브루클린인 만큼 이번 경기도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원투펀치 데빈 부커와 케빈 듀란트가 42득점을 합작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에릭 고든이 23득점을 올리면서 마이애미에게 13점 차 대승을 거둔 피닉스입니다. 최근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절정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뉴올리언스전에서 52득점, 인디애나전에서도 62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득점력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직접 마이애미전 야투난조를 보이긴 했지만 올 시즌 브루클린을 상대로도 34득점을 기록했던 부커인 만큼 이번 경기도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듀란트는 확실히 부커에 비해 최근 폼이 떨어진 모습인데 상대가 기습적으로 걸어오는 더블팀이나 압박 수비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이고 부커 역시 백코트 수비가 타이트한 팀에게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브래들리 비를 비롯해 에릭 고든과 그레이스 넬런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커와 듀란트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직전 경기 주전 센터 유서프 너키치가 복귀를 했고 부커와 듀란트의 존재감을 고려한다면 피닉스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5점 차이의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미러키 벅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포틀랜드는 주전들이 대거 결장한 필라델피아를 잡아내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상대로 팀의 베테랑들이 맹활약을 펼쳤는데 제라미 그랜트가 27득점을 기록했고 말콤 브록던도 24득점을 올리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디안드레 에이튼과 앤퍼니 사이먼스가 33득점을 합작하면서 화력 지원을 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루키 스콧 핸더슨이 2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핵심 선수들이 대거 결장했었던 경기지만 확실히 브록던과 그랜트, 이 베테랑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했을 때는 경기력이 확실히 나아지는 포틀랜드고 앤퍼니 사이먼스와 스콧 핸더슨, 팀의 젊은 두 가드들이 기복은 심하지만 터지는 날에는 확실히 폭발력이 있는 선수들인 만큼 종종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포틀랜드입니다. 이번 미러키전 한때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데미안 릴라드를 만나는 사이먼스와 핸더슨인데 대선배를 상대로 이 젊은 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미러키는 직전 덴버 원정에서 아쉽게 6점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29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데미안 릴라드와 브룩 로페즈가 37득점을 합작했지만 팀의 패배를 막진 못했습니다. 주전으로 출전했었던 말릭 비즐리가 야투 난조를 보이면서 5득점에 그쳤고 팀 전체적으로 자유투를 6개나 놓쳤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올 시즌 이미 포틀랜드 상대로 1승을 거둔 미러키인데 당시 경기에서 릴라드와 야니스 두 원투펀치가 64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만큼 이번 맞대결 역시 이 두 명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당시 미러키가 홈에서 6점차 신승을 거둔 걸 감안하면 이번에도 기본적으로는 미러키가 경기를 주도하겠지만
절대 방심할 수는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밀워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9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